심해 속 보물. 바다는 그 자체로 거대한 미지의 세계이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이들은 마치 심해의 보물처럼 그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물하는데요. 존재 자체로 바다를 지키는 희귀한 세양 생물을 알아보며 심해의 신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심해의 보물을 찾아 떠나볼까요? Yeah. Woo.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Stop. 3, 2, 1. Woo.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춰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춰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줘.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춰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어. 형체조차 뚜렷하지 않은 생물들이 유행하고 깊은 해저보다 달을 탐험한 인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곳이 심해이죠. 바로 그곳에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투명한 피부와 흐릿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현실 같지 않은 생김새에 붙은 이름. 오늘 소개해드릴 심해 속 보물은 유령상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어라기보단 오히려 상어의 먼 친척에 가까운데요. 약 4억 년 전 족보에서 분리된 종으로 상어의 조상격인 생물이라고 봐야 하죠. 은상어목 은성학과의 연골어류인 이들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지나는 태평양 등지에 서식합니다. 유령상어의 가장 놀라운 점은 공룡보다 오래전에 나타나서 공룡과 나란히 수영했던 종이라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유령상어는 약 3억 년 전에 혈통을 지닌 가장 오래된 어류 중 하나이죠. 유령상어를 최초로 발견하여 학명을 붙일 당시에 여러 물고기를 섞은 외모에 키메라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앞은 사자, 뒤는 뱀, 중간은 영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유령상어는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기괴하게 생긴 괴물과 같은 이름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몸 전체는 반투명하거나 회백색으로 빛나며 몸이 옆으로 납작한 생김새입니다. 눈은 동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하고 마치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꼬리는 뒤로 갈수록 점점 가늘게 이어지는데요. 몸에 비해 머리는 큰 편이고 주둥이는 짧고 뭉툭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안에 이빨이 서로 붙어서 치아가 발생하는 치판을 만드는데 이것은 위턱에 2쌍, 아래턱에 1쌍이 있죠. 유령상어의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컷은 이마 부분에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 그 모습이 한층 더 이질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유령상어는 550m 이상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어인데요. 그렇다면 빛이 없는 심해에서 이들이 어떻게 앞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령상어의 비밀은 그들의 큰 눈에 숨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눈은 희미한 빛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죠. 극소량의 빛을 감지하여 형태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유령상어의 눈이 형광빛처럼 푸르게 반사되는데 이것은 빛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망막 구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지느러미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죠. 등 지느러미 앞쪽에는 한 개의 가시가 있고 옆에는 불규칙한 물결 모양이 있는데요. 이 등 지느러미가 가시가 난 곳에 독을 분비할 수 있는 독선이 있지만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독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데요. 포식자가 유령상어를 공격했을 때 입안에 상처를 입히거나 자극을 주어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육식성인 유령상어는 새우와 크릴 등의 작은 갑각류를 즐겨 먹는데요. 그 외에도 몸이 여러 마디로 나뉘는 벌레 형태의 해양생물이나 연체동물을 먹기도 하죠. 또는 어류의 알과 아주 작은 어류 자체를 먹기도 합니다. 즉, 느리거나 바닥에 붙어있는 생물들이 유령상어의 주요 먹이가 되는데요.
이들의 몸 길이는 평균 1m로 덩치가 작아 큰 먹이보다 작은 먹이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이를 섭취할 때는 부수듯이 씹어 먹습니다. 단단한 이빨 덕분에 갑각류와 조개류를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아래턱은 앞쪽으로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심해의 바닥에 숨어있는 먹이를 흡입하는 것처럼 포획할 수 있죠. 평범한 상어처럼 빠르진 않지만 유령 상어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식탁을 차려가고 있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령상어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심해에서 오랜 시간 고요히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왔는데요. 유령상어가 지닌 신비함 뒤에는 인간의 무분별한 어업과 해양 오염으로부터 더 깊고 외진 곳으로 밀려났다는 현실이 있죠. 일부 유령상어종은 정보 부족 상태로 분류되어 생태와 개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뉜 멸종위기 등급 중 두 번째 취약 단계에 속해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국제적 보호 조치나 관리 계획은 없는 상태인데요. 소수의 국가에서만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심해 생물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종 보존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유령상어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은 바다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시작점이 되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심해여 유령상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령상어가 심해의 보물로 여겨지는 이유를 다시 떠올려보고 이 존재를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유령상어와 같은 해양생물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칠 수 있도록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해 속 보물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소개해드린 심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길 바라며 저희는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심해 속 보물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설이, 기술 이채원, 진행의 박이솔이었습니다.